이 나무 수세는 어때요? 이 나무 수세 미친 거죠. 이 정도면 나무가 미쳤다고 봐야죠. 아휴. 좀 앉아서 볼게요. 자, 여러분들에게 답이 없는 복숭아 나무 과원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답이 없어. 왜 답이 없는지 아세요? 나무는 좁게 심어놓고 욕심이 많아가지고 부주지며 축지를 겁나 많이 뽑았어.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어디로 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런 나무는 답이 없어요. 이런 나무는 감벌 해야 돼. 중간중간에 나무를 베어가지고 감벌을 해야 되는데, 감벌을 해도 문제인 게 뭐냐면은 다 민둥이에요. 싹 다. 네? 이게 싹 다 민둥이야. 수세가 워낙 좋아가지고 다 민둥이라 가지고 감벌을 해도 속가지가 없는 거지. 그래서 답 없는 나무 중에 하나가 수세가 세면서 좁게 심어놓고 또 욕심 많아가지고 부주지며 측지며 계속 뽑아가지고 잎털이 삐면은 밑에 풀이 안 나. 이런 나무를 미친 나무라 하는 거고, 답이 없는 나무라 하는 거예요. 수세가 세더라도 주지의 개수가 많지 않으면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 힘을 갖다가 부지지로 빼가지고 힘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상태면은 감벌해도 문제고 이런 상태를 답이 없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이 중에서 그나마 안정됐다고 하는 나무를 좀 찾고 있는데 없네요. 가장 답 없는 나무 중에 하나가 좁게 심어놓고 부주지며 측지를 갖다가 많이 뽑아가지고 공간을 다 채우는 그런 복숭아 가원을 답 없는 나무라 하는 거예요. 최소한 주지를 많이 뽑지 않으면 해결책이라도 있는데, 이런 나무는 해결책이 없죠. 이 나무도 마찬가지로 수세가 강한 나무죠. 제가 봤을 때는 수확전 전정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내비뒀기 때문에 수세가 강한 편이고, 수확전 전정을 했으면은 이 정도는 아니죠. 나름 그래도 안정권에 들어갈 나무인데 전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만큼 강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세가 세지는 거지. 이 나무도 마찬가지고, 이 나무도 한강이가 생각할 땐 강한 나무인데 수확전 전정을 했더라면은 이 정도는 아닐 텐데, 수확전 전정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무가 수세가 이제 강하게 느껴지는 거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말하기 힘들고 표현하기 힘든 수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앞에 보이는 나무는 제가 둥치접을 해가지고 키워 올린 나무거든요. 제식 거리가 3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지의 욕심을 부리지 않고 3번이면 3번, 4번이면 4번 해가지고 그냥 위로 쫙 뽑아 올렸거든요. 팀으로 해서 전지를 할 때 팀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가수원에 찾아갔을 때 그 가수원에 느끼는 수세의 분위기를 판단을 잘 해야 돼. 수세 판단은 벌써 가수원에 들어왔을 때부터 벌써 느끼는 거예요. 가수원에 들어와 가지고 짧은 결과지가 많이 붙어있네, 이 나무는 수세가 좀 약한 편이네, 이렇게 할까요? 아니고 가수원에 딱 도착해 가지고 봤을 때 이 가수원의 중장초의 양을 보고 수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수원에 들어오지 않고 벌써 차에서 내려가지고 가수원에 딱 들어왔을 때는 그 수세가 이제 판단이 쓴다는 얘기지. 그래서 수세 판단은
들어와서 짧은 결과지의 양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가수원의 중장초의 양을 보고 이제 수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근데 여러분이 보면은 수세가 여기 지금 30, 50, 60, 80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프로테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프로테이지는 사람마다 이제 느끼는 게 틀리겠죠. 그래서 이제 설명하기가 힘들고 표현하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이제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한강이가 얘기할 때는 30% 미치다. 그러면 보일러실 행이라는 얘기죠. 보일러실 행. 나무가 도장도 많이 되지도 않고 잘못하면은 조미 먹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이런 보일러실 행의 과수원 같은 경우에는 착과량을 줄이고 거름량이나 비료량을 늘려가지고 한 해 정도는 나무가 수세 회복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준 다음에, 그러니까 착과량을 그만큼 줄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수세가 약하면은 일단은 뭐 결과지가 뭐 단초가 많고 그거는 뭐 당연한 건데, 또 안 좋은 얘기는 뭐냐면은 이 꽃이 피면은 꽃이 많고 이 결과지에 잎눈이 없어요. 그래서 이 끝에만 꽃이 있고 이 안쪽에 꽃으로 다 펴가지고 잎눈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결과지가 주지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지. 나무가 어릴 때 고랑땡이 먹으면은 애늙은이 행세를 한다는 게 그 얘기예요. 애늙은이가 되면은 나이는 젊은데 벌써 너무 안정이 돼가지고 잎눈이 이 끝에만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이는 어린데 벌써 주지에서 뻗어나가는 길이로 봐서는 늙은이 행세를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복숭아나무 같은 경우에는 수세를 항상 약간 센 듯한 그런 정도의 수세를 이어가야 되는데, 해가 봤을 때는 50에서 80 사이 요런 정도는 끌고 가야 수세 안정권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80에 가까울수록 내 나무가 약간 수세가 센 편이구나. 50에서 60 정도면은 내 나무가 좀 안정적이구나. 결과지의 길이는 외부에서 좀 봤을 때 3, 40cm 정도의 중장과지가 웬만큼 배치되어 있다 그러면 안정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40에서 50cm 정도 된다 그러면 안정적이긴 한데 그래 나름 약간 내 가수원의 분위기가 좀 센 편이구나, 이런 거는 이제 인식하시면 되는 거야. 근데 내 가수원의 분위기가 50cm 이상이야 그러면은 수세가 이제 강하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강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도장지를 안 뺀 상태에서 50cm 이상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게 이제 미친 나무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장지를 뺐는데 50에서 60cm야. 그러면은 내 나무가 수세가 엄청 강하구나. 근데 도장지를 빼지도 않았는데 50, 60이야. 그러면은 내 나무가 이제 미쳤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나무의 수세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는 전제하는 방법 자체가 측지의 길이를 길게 뺀다는 얘기예요. 그럼 측지의 길이를 길게 뺀다는 얘기는 결과지수를 많이 붙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착과량을 늘려가지고 수세를 안정시키는 방법이 있고, 또 한강이 같은 경우에 고순도치 수용을 할 경우에는 원래 결과지양을 많이 붙이기 때문에 그 결과지양의 착과량을 본인이 수세가 세면은 더 붙일 수도 있는 거고 약하면은 덜 붙일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기존에 복숭아 전지를 하다 보면은 결과지양을 많이 안 붙이기 때문에 만약에 수세가 세다 그러면은 도장지 따는데 많은 노동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세가 세면 센 만큼 결과지양을 많이 두면은 그만큼 착과를 시켜가지고 수확량을 늘릴 수가 있는 부분인데, 좀 강전하게 되면은 도장지가 많이 올라오고 과일은 굵을 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과일의 양으로 봤을 때는 좀 덜 따는 경향이 있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강의 복숭아나무 가원인데, 이렇게 보시면 제가 전지를 했어요. 전지를 했는데 한강의 복숭아나무 가원의 전체적인 수세는 한강이는 한 60에서 한 70 정도 보거든요. 수세 판단의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60에서 70 정도 보는데, 60에서 70 정도면은 내 나무가 수세가 엄청 강하구나. 근데 도장지를 뺐는데 50에서 60 이야. 그러면은 내 나무가 이제 미쳤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한강이 같은 경우에는 수확전 전정을 다 하기 때문에 도장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강이 복숭아밭의 분위기는 이 정도인데 한강이가 느끼기에 이 복숭아밭의 수세의 판단은 한 60-70%의 수세를 끌고 가는구나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강이가 나무의 수세가 이 정도 된다 그러면 이제 세닥 하겠죠. 저는 고순도치 수영을 하기 때문에 결과지향을 많이 둬요. 근데 도장지 사이에 짧은 결과지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전을 해도 결과지 수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 가지 같은 경우에는 도장지 따는 장대가 안 되어 가지고 그냥 내비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장지가 저렇게 많이 올라온 거지. 요 가지는 한강이가 이제 전지를 하고 길 옆이라 가지고 전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수작업차를 타고 길 옆으로 전지하면서 마무리하면서 나오려고 하는데, 한강이가 보는 관점에 나무의 수세는 이 정도면 안정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한강이가 보는 관점에서. 그래서 나무의 수세는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가 힘든 부분이 뭐냐면은 사람마다 수세의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한강이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수세가 안정됐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세다고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약하다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참 이 수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은 한강이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나무의 수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한강이가 전지를 이제 마친 나무고요. 여러분 태풍 피해 보세요. 한강이는 이 나무가 너무 수세가 좋아가지고 지금 이 부분을 갖다가 기계톱으로 다 비면은 지금도 해까지도 부리부리 하거든요. 근데 안쪽에 지금 이렇게 도장지가 쭉 올라왔어요. 다행히. 그래서 올 한 해는 이게 쓰러진 부분이지만 아직 밑둥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올해 어떻게든 따먹고, 왜냐면 욕심이 있어서 따먹는 게 아니라 수세 차원에서 따먹는 거예요. 수세 차원에서.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이건 해까지 지금 새로 받고 있죠. 지금 4가지를 받고 있는데, 이 가지가 오래 키워가지고 기존에 이제 이 누워있는 주주의 힘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올해 가을 정도 되면 기계톱으로 비겠죠. 그래서 한강이의 나무의 수세는 이 정도인데, 한강이가 생각하는 수세에 안정됐다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세가 약간은 센 편이죠. 그래야지 과일을 달아도 무리가 없고, 결과지에서 꽃이 폈을 때도 결과지에 웬만큼의 잎눈이 있는 거지, 수세가 너무 안정되고 그러면은 꽃만 피고 결과지 끝에만 잎눈이 있기 때문에 결과지가 본의 아니게 점점 멀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자, 이제 수세가 약하다는 나무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전지를 다 한 상태라 가지고 수세가 약한 나무를 제가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 가지고 영상을 이만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무를 수세 판단을 내 가수원에 왔을 때 이 결과지의 길이가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시고, 내 가수원의 수세가 안정적이다, 약간 세다, 올해는 좀 센데, 이런 수세의 판단을 본인이 느끼셔야 된다는 얘기지. 여러분 이만 할게요. 감사합니다.